자, 미국 증시 일단 일제히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지수를 보자면 다우지수가 0.3% 하락을 했고요. S&P 500도 0.8 그리고 나스닥도 0.61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젯밤에 영국으로부터 맞은 충격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죠.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이제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44일 만에 사임이라고 합니다. 그 전에 멘트들을 보면은 뭐 사임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뭐 전사지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.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자리를 지키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좀 물러났습니다. 아무래도 이 감세안 때문에 금융시장을 너무나도 불안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그래 이렇게 뭔가 시장을 역행했던 이런 총리가 물러났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그래도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 때문에 괜찮았거든요. 뭐 1%까지도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장중에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 이유 좀 보도록 할게요. 네, 스피아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오늘 혼자해서 외로우니까 뭐 글들 많이 좀 남겨주세요. 네, 자 이유는 연준 최종금리 전망이 5%를 돌파를 했습니다. 뭐 또다시 인플레 공포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석을 할 것 같은데요. 거기에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, 그러니까 연은 총재의 이 멘트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치솟았다가 아주 빨리 올랐다가 내려오는 것은 서서히 깃털처럼 떨어지는 것이다. 물가가 언젠가는 안정이 되겠지만 그 목표 도달까지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인플레가 개선된다라는 신호가 없다. 저희 뭐 CPI도 그랬고 PPI도 그랬고 계속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너무 실망스러워서 한동안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. 그런데 내년부터 투표권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년에 연준에 가서 또 상당한 매파적인 또 그런 행보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,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많이 좀 악재가 됐죠. 제가 여기다 뭐 써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날라갔구나.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메리벳 증권의 그레그 파라넬로는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보는 것은 고용이다. 근데 이게 고용이 잘 나오면 연준은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그냥 할 수 있다. 뭐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날 딱 고용 지표 하나가 나왔죠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. 또 잘 나왔어요. 21만 4천 건 청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월에 22만 6천 건이었으니까 전주에 한 주 만에 12,000건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만큼 해고가 덜 하다라는 거죠. 그 예상이 23만 건이었으니까 예상도 훨씬 밑돈 거예요. 그 밑에 제가 해놨구나.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경제 지표,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는 다소 좀 안 좋게 나왔고 주택 지표도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연준이 보시는 것은 고용과 물가인데 여기서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연준이 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좀 기반이 되고 있어.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는 매우 큰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자,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을 보니까 지금 금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일단 CPI 발표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금리가 요동치다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나 했는데 이게 또다시 뭐 2007년 이후 15년 내, 뭐 14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. 특히나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4.61로 기록을 했습니다.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이 4.6이라는 지금까지는 뭐 4.5 이랬는데 4.6을 돌파한 게 이게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뭐 15년 내 최고치 찍었다, 뭐 14년 내 최고치 찍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마디 지수대가 바뀌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더 좀 공포를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0년물 금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4.2%를 돌파를 했습니다. 우리 한 며칠 전에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월가에서는 이제 국채금리가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%대에서는
치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4.2까지 치솟은 거니까 시장의 공포심은 얼마나 컸는지를 보시면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대목이고요. 여기에 이제 더 우려내는 게 그 패드워치, CME의 패드워치,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전망하고 이제 베팅하는 그 흐름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앞에 있는 거, 좌측에 있는 게 지난 9월 CPI가 발표됐던 13일의 이 패드워치 부분이고,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아침 현재 기준인데,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에서 3.25%잖아요. 그런데 11월 FOMC 회의에서 이게 3.75에서 4%로 갈 확률이 96.3%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봤었죠. 그러니까 이게 75bp를 인상하는 건데 이제 96.3%가 그렇게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97.5%로 더 늘어났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12월 연준에서도 또다시 75bp를 인상할 거야가 비중이 71.5에서 77%로 늘어났습니다. 일주일 만에. 그 다음 내년이겠죠. 내년 2월 FOMC에서는 25bp를 인상을 할 거야. 이 비중도 또 늘어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3월부터입니다. 그 일주일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동결 가능성 5% 정도를 계속 이제 유지할 가능성으로 많이 봤거든요. 그게 이제 9월까지 이런 동결 흐름이 이어질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옆으로 와서 보시면 3월에 또다시 25bp를 인상하고 5월에 또 25bp를 인상할 거야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5.25에서 5.5까지 만들어졌고요.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 이 확률이 5.25에서 5.5였는데 이게 지금 6%대까지로 더 넓어졌어요. 그러니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라는 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막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공포심을 느낀 그런 하루였다.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하락은 그냥 채권 시장 발, 인플레에 따른 긴축 강화 발, 뭐 이렇게 그냥 저희가 압축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